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영상 제가 좀 늦게 확인했는데요. 조금 음성이 좀 좋지 않았죠. 그 점 좀 죄송스럽고요. 다시 확인했더니 이제 접속이 약간 좀 불량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바로 잡았으니까 이번 영상부터는 잘 나갈 걸로 봅니다. 오늘 시장도 여념없이 바이오 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시장의 흐름들을 내어줬습니다. 소위 이제 K바이오 전성시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추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재차 또 신고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모습을 띠면서 바이오 종목들의 또 연속 신고가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어제 영상이 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좀 중요했던 어떤 내용들이었는데 음성이 좀 고르지 못해서 불편하실 텐데 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예, 우리가 이제 뭐 장기 성장하는 뭐 그런 기업이야 뭐 팔 고민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단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 증시가 그동안은 좀 사이클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이렇게 홀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 2년 주기로 매수했다가 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또 승률이 좀 높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타이밍에서 사고 어떤 타이밍에서 파는가 이런 것들이 수급의 어떤 대립적 구도에서 판단하면 아주 승률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고,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았고 상승 진행형이다 라는 거는 그런 수급적 이제 어떤 메커니즘에서 여전히 개인 투자들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더 고를 외치고 있고, 지금 상승시키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더 강하게 흐름을 좀 탈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론 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국내 헬스케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요, 미국보다 더 강한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후발 국가예요. 후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우리가 이머징 마켓, 선진국 마켓 보면 거기 들어가는 수급들의 어떤 특징들도 다르고 노리는 어떤 기대 수익률도 다르잖아요. 그만큼의 이제 리스크도 이제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종목들이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엄청 많이 하락했죠. 미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상승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또 상승하죠.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이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잡기 시작했다면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미국보다 더 강한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놓고 볼 때는, 누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더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뭐 리가킴이든 ABL이든 알테오젠이든 유한행 같은 유망한 기업들을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다면 미국에서 뭐 5년 동안 뭐 헬스케어 업종이 한 50% 상승할 때 이런 종목군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뭐 한 5배, 6배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를 차분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은 성과를 못 냈었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엄청난 성과죠. 예, 이런 것들은 결국 한국의 바이오의 업사이드를 지금 매우 크게 만들고 있고, 그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매수하는 수급의 성격이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단단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성의 자금들이 중장기성 기관성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바이오 ETF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바이오는 국장에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비롯해서 미용, 뷰티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면서 오늘의 또 필승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 코스닥은 0.4%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0조 원 거래대금,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거래대금이 7조 정도. 상승 하락 종목 수는 양시장 모두 비등한 수준이었습니다. 약간 하락 종목 수가 많았네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900억 순매수 잡혔다는 겁니다. 이 점이 특징인데 어제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냈어요. 종가 기준으로 지금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 또 이제 기판 쪽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우호적이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렇게 중기평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 다른 AI 모멘텀은 이수 페타시스, 엔비디아 이제 수혜주죠.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요. 제가 반도체 쪽에서 커버드리는 종목은 또 파크 시스템스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업종의 흐름과 완전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선단 공정 관련된 대표 수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AI 쪽에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커버링을 드리고 있고요. 해외 증시 어제 미국은 강세였죠. 나스닥 0.8%, 다우, S&P도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대선 앞두고서 매우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니케이, 대만 뭐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홍콩하고 상해는 뭐 미국하고 따로 놀죠. 주원의 경기 부양책으로 급등했다가 좀 반락하는 움직임이다. 한국 증시는요. 코스피, 코스닥, 장기평, 코스닥은 중기평 요 정도 부근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은 보시면 재차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켰어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4위죠. 또다시 신고가는 아닌데요. 신고가 부근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강세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 종목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오늘 바이오에 굉장한 수급들을 일으켜줬다. 의약품 쪽으로 1,100억의 순매수, 기관들도 370억의 순매수, 전기전자, 자동차 쪽으로도 순매수 외국인들이 했고요. 코스닥으로 보시면 제약의 200억 순매수, 기타도 이제 그 알테오젠하고 리가캠이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가 보시면 기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한 수급 우호적으로, 그래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에 대한 지금 수급이 가장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신고가 흐름 계속 내고 있고 유한양행, 리가캠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신고가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오늘 ABL바이오는 1% 약세 조정이지만 강세 패턴, 보로노이 신고가 흐름, 퓨저캠 신고가 흐름, 그래서 많은 종목이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술 이전 기대감들이 강세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또 SK 바이오팜도 오늘 5% 강세 흐름으로 강한 흐름을 내고 있고요. 코아스텐 캐몬이 10% 상승했고 메디포스트도 14% 상승으로 바닥 탈출의 흐름들, 오스코텍도
유한양의 흐름을 좀 쫓아가려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ABN도 9% 상승으로 업종의 흐름들을 타려는 움직임, 채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오늘 화장품 쪽으로도요,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ODM 업체들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유통 플랫폼 실리콘트도 4% 상승하는 흐름으로 오늘 그 뷰티 화장품 쪽 강세였고요. 휴젤 클래시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그 대장주죠. 스킨 부스터 파마 리서치도 오늘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국내 이제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 다올투자증권 이제 리포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렇게 인수업병이 많으냐? 보면 대부분 다 지금 외국계 사모라든지 또 이제 뭐 지분 가져가는 자금 조달 통해서 이런 형태들이 지금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2024년에도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활발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 24년 6월달 프랑스 사모펀드 아키메드 PE가 제이시스 메디칼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공개 매수 진행했고요. 이로다는 크레시스의 합병이 됐습니다. 뭐 크레시스는 뭐 사모가 갖고 있고, 하이로닉이 동아약품에 인수되면서 원택을 제외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7개는 사모펀드나 일본 기업이 최대 주주로 변경되거나 공개 매수로 상폐가 됐죠. 그러니까 이 뷰티 미용 관련된 산업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한 어떤 수급 집단들이 저렇게 PE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가시성이 높은지. 그러면 지금 할인율로 이제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 캐시플로우상. 그러면 이제 지금 시총이 뭐 5천억이다 하면, 이거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이게 3조, 4조, 5조 될 거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제가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옥션이라는 회사를 이베이가 1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야, 옥션이라는 회사를 1조 원에 사갔어? 진짜 잘 팔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비율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거 말고 비율이 이제 침투율이 그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한 집단들은 지금 침투율이 뭐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20%까지 나중에 올라갈 거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기업 밸류는 지금 1조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서 지금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막 5조화해서 1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가측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는 신약 기업을 인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실적이 나오는 어떤,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을 조만간 이제 나눔이 세트에서 제가 뷰티 쪽, 화장품 쪽도 넣게 될 건데요. 제가 이제 지금 그쪽 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스터디하고 주주 스터디를 할 것인지를 이제 확정을 지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내 이제 원택 제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런 상황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톡신과 필러로 확대한다면 최대 주주 변경 사례가 없던 기업은 메디톡스, 바이오플러스가 있다. 모회사가 있는 종근당 바이오, 파마리서치 바이오, 휴메딕스 제외. 그래서 바이오플러스는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로부터 12,600억 중 100억 원을 투자받았다.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나타난 이유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 침투율은 안티에이징 관심도 증가에 따라서 국내를 중심으로 해외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죠. 의료기기 섹터 특성상 높은 이익률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보험수가 항목이 아닌 비급여 수가를 통한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타업종 대비 현금 회수도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 또한 국내 미용 시술 시장이 글로벌에서 뭐 후발도 아니죠, 선두예요. 선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해외 확장이 기대되는 국면에서 미리 지금 뭐 5천억짜리를 한 8천억에 사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러면 이제 홀라당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분을 그들은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웃돈 주고 사도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휴젤, 비올,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제 원덱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발행했고, 제이시스, 이르다, 파마리서치도 CVC 캐피탈에 RCPS 2천억으로 발행을 해줬죠. 하이랜드 인수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미용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관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상상인 증권에서도 미용 산업에 대해서 리포팅이 나왔네요. 톡신 필러 미용기기 등이 한국 미 산업을 성장 주도하고 있다. 휴젤, 파마 리서치 등 에스테틱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근거가 뭐냐? 피부 미용 산업이 진화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 피부 상태는 아기 피부일 것이다. 피부는 맑고 투명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보습, 색조, 향수,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톡신 필러 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추가되는 스킨 부스터, 피부 트러블 제품이 새롭게 성장 품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기술적 선두 위치를 가지는 게 지금 한국 제품입니다. 우리가 톡신이나 필러는 우리나라가 처음에 어떤 개발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피부과 성형외과는 최대 그 스마트한 인력들이 모이죠. 최상위 두뇌, 의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게 또 피부 성형외과죠. 그래서 소비자와 돈이 몰리면서 이쪽 돈 제일 잘 버니까 가는 거고,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 또 몰려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기반한 산업은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행히 한국의 피부 성형외과 수준이 글로벌 상위 수준이라서 외국인이 와서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이제 시술을 받죠. 그래서 저기 뭐 신사나 저기 강남 압구정 가면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미용 의료 관광이 한국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동반해서 톡신 필러 업체와 피부 성형외과 간의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톡신과 필러는 피부과 성형외과 제공하는 소재로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다. 휴젤도 이제 의사가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어떤 수출 이런 것들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부 트러블 개선, 스킨 부스터 제품이 유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러 톡신은 파마리서치, 휴젤, 대웅제약이 유망하고, 미용 의료기기는 클래시스가 유망하고, 피부 트러블에서는 TNL이 유망하고, 탑픽으로는 파마리서치와 휴젤을 꼽는다 라고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목이 지금 되게 좀 따끔따끔해 가지고 말을 좀 많이 못하는데, 내일 셀트리온 주주 스터디 모임이 있죠. 그래서 목을 좀 제가 쉬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코스피 하이닉스에 대해서 2,000억 동시 순매수, 유한양행, 이수 페타지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티론, 뭐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로 동시 순매수였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 오스코테, 실리콘2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네요. 또 D&D 파마텍 최근에 제가 팬딩 또 유튜브 멤버십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기만 치료제 펩트론과 함께 많은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상당한 급등을 했네요. 삼천당장 HLB는 제가 커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커버하진 않고요.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그리고 뷰티 종목 중심으로 강세 흐름들을 내어줬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은 뚜렷하게 지금 하반기 주도 업종이 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K바이오의 전성시대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흐름이고요. 바이오는 국장 투자가 대세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그 셀트리온 주주 스터디 모임 때문에 마감 영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요, 여기 나눔인사이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맨 최근 상단에 셀트리온 스터디 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하시면 줌 주소를 드리고요. 지금 170여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셀트리온의 향후의 어떤 또 포인트들을 또 스터디를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남은 거는 셀트리온입니다. 네, 이제 남은 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연 10월이 공격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 주변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아까도 몇 분 좀 통화하면서 건강이 좀 안 좋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 그래서 아까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좀 미루세요라 제가 약간 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막 스트레스나 압박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면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는 거를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환절기니까 또 건강 유의하시고 투자보다 주식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과 또 가족 챙기는 게 더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